바다 끝 작은 마을에서 40년을 함께 산 노부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감, 우리 돈 200만 원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금고는 멀쩡한데 돈만 사라졌잖아. 순자야,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어디 뒀는데 기억이 안 나네. 형님, 저 정말 안 했어요. 20년 이웃으로 살았는데 저를 도둑으로 보시는 거예요? 태식이가 그랬을 거야.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람이 변하는구나. 멍멍, 멍멍. 하지만 한 살 진돗개가 마당 흙을 파헤쳐서 나온 것은 아이고, 이게 바로 우리 200만 원이네. 태식 씨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내가 태풍 때문에 땅에 묻어뒀구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과연 이 작은 진돗개는 어떻게 40년 부부의 사랑과 마을의 평화를 지켜냈을까요? 그 일은 지난 8월 마지막 주 태풍 카눈이 남해안을 강타하기 사흘 전에 일어났습니다. 박만호 영감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바다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한 어부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뜬 만호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 순자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태풍 준비나 해야겠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한 만호의 발걸음이 문득 멈춰섰어요. 마루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금고 앞에서 말이죠. 어제 밤까지만 해도 분명히 잠겨있던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만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금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풍 대비용으로 아껴 모은 2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순자야, 순자야. 만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순자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야, 영감? 금고 좀 봐봐. 순자는 잠옷 차림으로 부랴부랴 나와 금고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큰 소리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는 순자였지만 이때만큼은 달랐어요. 영감, 우리 돈 어디 간 거야? 200만 원이 그냥 날개 돋고 날아갔다는 말이야? 만호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금고 자체는 멀쩡했어요. 억지로 부순 흔적도 없고 자물쇠도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돈만 쏙 빠져 있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확인했는데 태풍 오기 전에 어망이랑 로프 새로 사려고 모아둔 돈인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40년 살면서 이런 일이 다 있나?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때 마당에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들어왔어요. 생후 1년 된 하얀 진돗개 새끼였는데 석 달 전 생선 공판장에서 주워와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순자가 반대했지만 워낙 똑똑하고 사람을 잘 따라서 이제는 집안의 막내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멍멍. 백구가 두 사람의 침울한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놈도 무슨 일인지 아는구나. 만호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 마을 이장인 김영자 아주머니가 태풍 대비 점검차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40살의 과부가 된 후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마을 소식통 역할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만호네, 준비 잘하고 있어? 대문 밖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영자 씨 왔구만. 영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어머, 순자 얼굴이 왜 이리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영자 씨, 우리 집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 뭐? 돈이 없어졌다고?
영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야. 아이고, 그것 참. 혹시 도둑이 든 거 아니야? 그것도 이상해. 금고는 멀쩡한데 돈만 없어진 거야. 영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뭔가 떠올랐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태식이네가 많이 어려워한다더라. 태식이네? 응, 며칠 전에 들은 얘긴데 태식이 부인이 갑자기 쓸개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던데.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태식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만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순자의 의심은 이미 시작된 후였어요. 그때 마침 장태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문 안으로 들어와 인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쳐갔어요. 태식 씨. 영자가 불렀지만 태식은 못 들은 척하며 빨리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대문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 평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반기던 백구가 유독 태식에게만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왜 이래? 만호가 의아해하며 백구를 달랬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태식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찢어댔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태식이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영자 씨, 태식이가 정말 그렇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보니까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더라고. 영자의 말에 순자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상황에서 이런 소문까지 들으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태풍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돈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화롭던 작은 어촌 마을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영자가 돌아간 후 만호와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40년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평범한 시골 부부의 전형이었어요. 만호는 20살에 처음 바다에 나간 이후 지금까지 50여 년을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거칠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마음은 여린 사람이었죠. 순자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만호가 담배를 한 모금 빨며 말했습니다. 40년 살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지. 순자는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만호가 바다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두는 알뜰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좀 까다로운 편이었죠. 특히 돈 관리에는 누구보다 꼼꼼했어요. 영감, 우리가 그 돈을 왜 모았는지 알지? 순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풍철마다 어망새로 사고 배 정비하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인데 만호도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두 사람에게 그 2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가고 저녁엔 그물을 손질하며 모은 피와 땀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작년에 태풍 때 생각해봐. 어망이 다 망가져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자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미리 준비 안 해뒀으면 석 달은 바다에 못 나갔을 거야. 그때 백구가 두 사람 사이로 와서 앉았어요. 마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호와 순자를 번갈아 보더니 작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이놈도 우리 속 태우는 거 아는구나. 만호가 백구의 목덜미를 긁어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 백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순자는 반대했었습니다.
영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개까지 키워. 하지만 백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사람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알아챘거든요. 만호가 힘들어하면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고 순자가 화나면 슬금슬금 다가가서 애교를 부렸죠. 그런데 말이야, 순자야. 만호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태식이가 정말 그럴까? 우리하고 2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는데 장태식은 50세의 나이에 배수리와 어망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마을 사람들이 배에 문제가 생기면 태식을 찾았죠. 성격은 좀 과묵하고 자존심이 센 편이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태식이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기억나? 만호가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태식이 완전 거짓골이었잖아. 부산에서 사업 망하고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래, 맞아. 그때 우리가 방 한 칸 내줬던 것도 기억나고.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이 부인도 착한 사람이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집안 살림 다 맡아서 하고.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영감,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절박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귀를 쫑긋 세웠어요. 누구지? 만호가 나가보니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거든요. 아, 태식이구나. 들어와. 아니에요, 형님.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요. 태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태풍 대비는 잘하고 계시죠? 응, 그런데. 태식아. 만호가 말을 꺼내려는데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태식 씨.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따뜻함이 없었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죠. 태식은 순자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태식이, 부인 몸은 어때? 영자가 그러는데 수술해야 한다면서? 만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갑자기 아파서 검사 받았더니 쓸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드네요. 순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한 200만 원 정도요.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200만 원, 바로 자신들이 잃어버린 돈과 똑같은 액수였거든요.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태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반기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멍,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만호가 당황해했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태식을 경계했어요. 아, 그냥.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식이 황급히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태식아, 잠깐. 만호가 불렀지만 태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어요. 대문이 닫힌 후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감, 이상하지 않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돈이 200만 원 사라졌는데 태식이 부인 수술비가 딱 200만 원이라니. 그래도 순자야,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우연의 일치? 그리고 백구 봤어? 평소에는 태식이 오면 꼬리 흔들면서 좋아하던 애가.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구가 두 사람을 보며 작게 짖었어요. 멍. 마치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놈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순자가 백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태풍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작은 어촌 마을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며 태식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2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확했습니다. 영감, 잠이 안 와? 옆에서 만우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응, 너도 그렇구나. 자꾸 태식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얼굴 봤어?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라. 순자가 몸을 돌리며 만우를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게 당연하지. 남의 돈 훔쳐가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 순자야, 아직 확실하지도 않잖아. 만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40년 살면서 너를 이렇게 의심 많이 하는 모습 처음 봐. 의심이 아니라 상식이야, 영감.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돈 200만 원 사라지고 태식이 부인 수술비가 딱 200만 원이라니.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마루에서 자고 있던 백구가 두 사람의 목소리에 깨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침실 문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저 녀석까지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네. 만우가 한숨을 쉬며 일어나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너도 힘들지? 백구가 만우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마을 부녀회장인 정미경과 함께였어요. 순자야, 미경이도 데려왔어. 어제 얘기 들었다며? 미경은 60대 초반의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려 하는 타입이었죠. 순자 언니, 정말 200만 원이나 없어졌어요? 응, 금고는 멀쩡한데 돈만 쏙 빠져 있더라고.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영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태식이 본 후로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서. 뭔데? 지난주에 태식이가 읍내에 나갔다 오는 걸 봤거든. 그런데 평소랑 다르게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아, 나도 그거 봤어. 태식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까지 시켜 먹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돈 아끼던 사람이. 순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데?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순자네 돈 없어지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 영자의 말에 순자는 확신에 찼어요. 역시 그랬구나. 우리 돈 가져간 게 분명해. 그때 만우가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지? 영감, 영자랑 미경이가 태식이 얘기해 주는데. 순자가 방금 들은 이야기를 만우에게 전했어요. 하지만 만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 순 없잖아.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돈 훔쳤다는 증거가 되냐? 영감은 너무 순진해. 순자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쳤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돈 없어지고 수술비 필요하고 갑자기 돈 생겨서 짜장면까지 사 먹고. 그래도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아. 만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태식이는 20년 넘게 우리 이웃이야.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며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안 돼. 도와가며 살았다고? 영감, 정신 차려.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식이가 우리한테 뭘 도와준 게 있어? 오히려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준 것 뿐이잖아. 영자와 미경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우리는 나중에 다시 올게. 두 사람이 서둘러 나가고 나자 집안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러면 안 돼. 만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40년 살면서 이런 식으로 다툰 적 있었나? 그러게 말이야. 40년 살면서 200만 원을 도둑 맞은 적도 없었지. 순자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대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멍멍, 멍멍, 또 왜 저래? 만호가 나가보니 태식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수상했습니다.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거든요. 태식아. 만호가 불렀지만 태식은 못 들은 척하며 빨리 걸어갔어요. 백구의 짖음소리에 순자도 나왔습니다. 뭘 저렇게 많이 샀지? 글쎄, 병원 관련 용품인가 보지. 하지만 순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영감, 이상하지 않아?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한다던 사람이 쇼핑을 저렇게 많이 하고, 그것도 만호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리 선입견을 버리려 해도 태식의 행동이 이상하긴 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마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생선공판장에서도 마을 슈퍼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서 태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20년을 이웃으로 살았는데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태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태식은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저녁 무렵 만호가 선착장에서 배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태식을 만났습니다. 태식아. 아, 형님. 태식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많이 힘들지?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워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저 정말 안 했어요. 형님네 돈 안 가져갔어요. 만호는 태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태식아, 나는 널 믿어. 정말이요? 응, 20년을 이웃으로 산 사이인데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태식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만호를 맞이한 건 더욱 차가워진 순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또 태식이 만났어? 응. 그래서 뭐라고 하던? 안 했다고 하네. 순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히 안 했다고 하겠지. 도둑이 훔쳤다고 말하겠어? 40년 부부의 첫 번째 큰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식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까지도 도둑 아저씨다라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소문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순자야,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만호가 생선 공판장에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사람들이 태식이 완전히 왕따시키고 있더라. 배술이 맡기던 사람들도 다 발길을 끊었어. 순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지 뭐. 남의 돈 훔쳐놓고 떵떵거리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야. 순자야, 아직 확실하지도 않다니까.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있어. 우리 때문에? 영감, 정신 좀 차려. 순자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우리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도둑질 당한 거야. 피해자가 가해자 걱정해주는 꼴이 뭐야? 백구가 두 사람의 다툼에 불안해하며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웅크렸습니다. 멍. 작게 울음소리를 냈지만 부부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날 오후 태식의 아내 정혜자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야윈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순자 언니. 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혜자야 무슨. 순자도 당황했어요.
혜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태식이가 정말 안 했어요. 언니네 돈 안 가져갔어요. 혜자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식이가 요즘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순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혜자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을에서 아픈 사람 있으면 밤낮으로 돌봐주고 어려운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도우러 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혜자야, 일어나. 이러지 마. 언니, 우리 태식이 성격 아시잖아요.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혜자가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아직 마련 못했어요. 병원에서 계속 재촉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럼 그 쇼핑백은 뭐였어? 며칠 전에 태식이가 들고 있던. 순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 그거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영양제랑 약품들이었어요. 공짜로 주는 샘플들. 혜자의 설명에도 순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혜자야, 나도 태식이를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우연히 겹쳐서. 언니, 제발요.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때 영자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태식이가 짐 싸고 있어. 뭐? 순자와 혜자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트럭에 짐을 막 싣고 있더라고. 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 태식이가 그럴 리 없어. 혜자야, 너 정말 몰랐어? 영자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짐 싸는데 아내가 모를 리 있어? 저는 정말 몰랐어요. 태식이가 뭔 짓을 하는 건지. 혜자가 오열하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에 찼어요. 역시 그랬구나. 죄책감에 못 견뎌서 도망치려는 거야. 순자야, 잠깐. 만호가 말리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태식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태식이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거든요. 태식아, 어디 가는 거야? 마을 이장인 박대철이 소리쳤어요. 그냥 잠시 친척 집에 가려고 합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간다고? 이렇게 짐을 다 싸서? 도둑놈이 도망치는 거지 뭐.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남의 돈 훔쳐놓고 이제 꽁지 빼려고 하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태식은 완전히 위축된 채 짐 싸기를 멈췄어요.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순자 형수님 돈 안 가져갔어요. 그럼 왜 도망치려고 해? 도망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때 백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람들 사이를 뚫고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백구를 주목했어요. 지금까지 태식을 경계하던 백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백구는 태식 앞에 서서 잠시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멍멍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경계하는 짖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의 짖음 같았어요. 백구가 태식의 바지 끝을 살짝 물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적에도 태식이 의심하나 봐. 역시 동물은 직감이 뛰어나다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만호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야. 백구가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도 만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태식아, 그냥 순순히 돈 내놔. 마을에서 20년 살면서 이런 짓을 하다니.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정말 안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혜자가 집에서 뛰어나와 태식을 끌어안았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아무 잘못 안 했어. 부부가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조차 조금씩 미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자만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연기하지 마. 돈 어디다 숨겨놨어? 만호가 순자를 말렸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구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태식 부부가 마을을 떠나려던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태식이 만호의 집 문전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평소 과묵하던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형님, 태식의 절박한 목소리에 만호가 문을 열었어요. 태식아, 이 밤중에 왜? 그런데 태식이 갑자기 만호 앞에 무릎을 꿇더니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만호가 당황해서 태식을 일으키려 했지만 태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만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형님, 내 돈 200만 원. 제가 가져갔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내에서 듣고 있던 순자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뭐라고 했다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태식이 순자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순자가 소리쳤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영감은 착하다고 이웃이라고 믿으라고 했는데. 순자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만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밤늦은 시간이지만 마을의 소리가 울려 퍼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온 태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일어나서 자세히 얘기해봐. 하지만 태식의 설명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부인 수술비가 급해서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훔쳤다는 거야? 순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분명히 갚으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태식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갚으려고? 언제? 어떻게? 배술이 일감이 늘어나면 조금씩이라도. 만호는 태식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석연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식아, 그런데 말이 안 되네. 뭐가요, 형님? 너 그날 우리 집에 왔을 때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 돈이 없어진 걸 언제 알았는데? 태식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만호의 질문에 태식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잠에서 깬 백구가 태식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며칠 동안 태식을 경계하던 백구가 오늘은 다른 행동을 보였거든요. 백구가 태식의 발밑을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태식의 바지를 살짝 물었어요. 백구야, 왜 그래? 그러더니 백구가 태식을 끌고 마당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백구가 다시 태식 주변을 킁킁거리더니 이번에는 만호에게 다가왔어요. 멍멍, 이상하네. 이 녀석이 왜 이러지? 만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멍멍. 백구가 태식을 보며 짖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짖음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의미였죠. 형님, 저는 정말 죄송해서. 태식이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만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태식아, 잠깐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만호가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가 너한테 적대감을 보이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걸 알려주려는 것 같은데 순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영감, 뭘 또 그런 소리를 해? 이미 본인이 인정했잖아. 그래도 순자야, 뭔가 석연찮아. 그때 태식이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태식의 말에 만호와 순자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가져갔다면서? 맞아요. 분명히 제가 가져간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만호가 의아해했어요. 그날 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부인 수술 걱정 때문에. 태식이 머리를 쥐어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주머니에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줄 알았어요. 백구가 만호의 바지를 물고 마당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놈이 또 그러네. 만호가 백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어요. 태식과 순자도 뒤따라 나왔고요. 백구는 며칠 전부터 계속 파려고 했던 그 자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멍멍, 멍멍. 백구가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형님,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호는 백구의 행동을 보며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뭐가 혹시야, 영감? 순자야, 내가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내가 그 돈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까먹었다면?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태식도 희미한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어요. 형님,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백구가 이렇게 계속 그 자리를 파려고 하는 걸 보면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백구가 파려던 그 자리에 집중됐습니다. 과연 그 땅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만호 형님, 집에 계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최진우였습니다. 70대 중반의 은퇴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평소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 진우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만호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태식이 일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면서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형님.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거든요. 이상한 걸요? 만호와 순자가 동시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게 일주일 전쯤이었나?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형님이 마당에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당에서요? 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손전등 들고 마당 구석에서 뭔가 묻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순자와 만호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영감, 그런 적 있어? 글쎄, 기억이 안 나네. 만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진우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갑자기 왜 이래? 진우가 신기해했어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 경계하던 애가 백구는 진우의 바지 끝을 살짝 물더니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이놈이 자꾸 그 자리로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만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며칠째 그 짓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우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형님, 혹시 그 자리 한번 파보시면 어떨까요? 파본다고요? 네, 걔가 이렇게 집착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순자가 비웃었어요. 진우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우리 돈이 그 땅에 묻혀 있다는 얘기예요?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이 정말 떠나는구나. 짐차에 다 실었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자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뭐, 정말 도망가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태식의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정말로 큰 트럭에 짐을 다 실은 상태였거든요. 태식아, 가기 전에 할 말 없어? 누군가 소리쳤어요. 태식은 창백한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순자 형수님 돈 안 가져갔습니다. 그럼 왜 도망가는데? 도망이 아니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마을이 시끄러워질까 봐서. 혜자가 남편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뚫고 태식에게 달려간 백구는 이번에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태식의 발밑을 킁킁 냄새 맡더니 갑자기 만호의 집 방향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게가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백구는 몇 번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태식을 킁킁 냄새 맡고 만원의 마당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혹시 백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걔가 뭘 알겠어요?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며칠째 백구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진우가 말한 새벽의 일. 잠깐 모든 분들, 만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태식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뭘 확인한다고? 우리 집 마당. 백구가 자꾸 파려고 하는 그 자리 말이에요. 순자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감, 정신 나갔어? 그게 무슨 소리람? 순자야, 진우 선생님 말 들었잖아. 내가 새벽에 마당에서 뭔가 했다고. 그래서 설마 당신이 돈을 그 땅에 묻었다는 소리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리가 있나? 만호 영감이 왜 자기 돈을 땅에 묻어? 치매 걸린 건 아니고. 마지막 말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영감이 치매라니. 하지만 만호는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했어요. 순자야, 혹시 정말로 영감? 순자가 소리쳤지만 만호는 이미 삽을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백구가 신이 나서 만호를 따라갔고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진우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말로 그 땅에서 돈이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태식이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태식과 혜자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따라왔어요. 만호가 삽을 들고 백구가 계속 킁킁거리던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만호의 삽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만호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이게 뭐지? 만호의 손에 비닐봉지에 쌓인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200만 원이네. 진우가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돈이 정말 땅에 묻혀 있었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만호도 멍한 표정으로 돈을 바라봤어요. 내가 묻었나? 영감, 기억 안 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호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제가 본 게 맞았네요. 새벽에 형님이 마당에서 뭔가 묻고 계셨던 거. 그럼 태풍 오기 전에 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려고 했던 건가? 만호가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맞아. 태풍 때 집이 침수될까봐 돈을 안전한 곳에 숨겨놨던 거야. 그럼 왜 까먹었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았어.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도 안 나고. 순자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아이고, 태식 씨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어떻게? 태식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안도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울지 마세요. 태식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태식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저희가 당신을 도둑으로 몰아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형수님. 태식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저라도 그 입장이었다면 의심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태식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태식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용서해다오. 영자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태식이 정말 미안해. 내가 소문 퍼뜨린 것도 있고 영자 씨도 괜찮아요. 다들 걱정되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백구의 반응이었어요. 돈이 발견되자마자 백구가 태식에게 달려가서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발에 비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야 백구가 태식이를 반기네. 그러게 며칠 동안 계속 경계하더니 진우가 무릎을 쳤어요. 아, 이제 알겠다. 백구가 태식이를 경계한 게 아니었어요. 태식이한테서 만호 형님 냄새가 났던 거예요. 무슨 소리죠? 생각해보세요. 태식이가 이 집에 자주 와서 만호 형님하고 함께 일했잖아요. 그래서 옷에 만호 형님 냄새가 밴 거죠.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태식이가 며칠 전에 배술이 도와줬었지. 백구는 그 냄새를 맡고 태식이를 의심한 게 아니라 태식이를 통해 만호 형님이 뭔가 숨긴 게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당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구나.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똑똑한 개네. 백구가 진짜 영웅이야. 백구는 사람들의 칭찬에 더욱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혜자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혜자야, 정말 미안해. 너희 부부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네. 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돈이 없어져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때 만호가 혜자에게 다가왔어요. 혜자야, 수술은 언제 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호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혜자야, 이 돈 좀 써.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비로 쓰라고. 우리는 태풍도 지나갔으니 급하지 않아. 그럴 수는 없어요. 태식이 손을 저었어요. 형님, 형수님이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태식아, 우리가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만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지갑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십시일반 도와주자. 그래, 혜자 수술비 우리가 모아주자. 미안한 마음에 돈으로라도 보상하고 싶어. 태식과 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화해했습니다. 순자가 만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영감, 병원에 한번 가보자. 병원?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들. 치매 초기일 수도 있어.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리 알아봐야겠네. 괜찮아, 영감. 치매든 뭐든 우리 함께 이겨내자. 순자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앞으로 더 오래 함께 살아야지. 백구가 두 사람 사이로 와서 앉았어요. 마치 저도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가족은 결국 마을에 남기로 했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도움에 감동받았거든요. 작은 어촌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낸 건 하얀 털의 작은 영웅, 백구였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오해는 풀렸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혜자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돈 덕분에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혜자가 퇴원하던 날 순자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순자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았으니까 예전처럼 지내자. 병원 앞에서 태식이 만호에게 깊게 절했어요. 형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만호가 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태식아. 네, 형님. 우리 배 수리하는 일 계속 부탁한다. 이제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더더욱 네가 필요해.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네,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호는 병원에서 경미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하지만 조기 발견한 덕분에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무서워?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호가 물었어요. 뭐가? 내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너도 못 알아볼 수도 있대. 순자가 만호의 팔짱을 꽉 끼웠습니다. 영감,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앞으로 4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호가 순자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래, 맞네. 우리 100살까지 살자. 뒤에서 따라오던 백구가 짖었습니다. 마치 저도 함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진짜 이웃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만호 형님, 생선 공판장에서 어부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 물질이 어땠어요? 그저 그렇지 뭐. 나이가 나이인데. 형님,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젊은 어부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마을 슈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 언니, 약 먹는 거 까먹지 말아요. 영감 치매약도 빼먹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구가 유명해졌습니다. 백구야, 정말 똑똑하다. 아이들이 백구를 보면 신기해하며 쓰다듬었어요. 이게가 진실을 찾아낸 거야? 진짜 영웅 강아지네. 백구는 그런 관심이 좋은지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호와 순자는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순자야. 왜? 미안해. 뭐가? 너한테 화내고 그랬잖아. 순자가 만호의 손을 잡았어요. 영감도 미안하지만 나도 미안해. 너도 너무 의심이 많았어. 태식이 같은 좋은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그래도 내 마음은 이해해. 그동안 모은 돈이 없어졌는데 당연히 화날 만하지. 두 사람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먼저 가면 백구 잘 부탁해.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갈 텐데. 치매 걸린 사람이 오래 산다더라. 그럼 다행이지. 나 혼자 오래 사는 것보다는.
순자가 웃었어요. 영감, 농담도 느는구나. 그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두 사람 앞에서 앉아 짖었어요.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아마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백구가 다시 짖었어요. 이번엔 맞아요.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점점 바닷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작은 어촌 마을의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며 더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얀 털의 작은 영웅, 백구였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르고 태식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마을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만호와 순자의 40년 사랑도 의심과 오해로 금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순자야, 백구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 맞아. 이 녀석이 우리 집 복덩이야. 백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끝 작은 마을에 또 하나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세 식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후로도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보다는 믿음이, 오해보다는 이해가 더 아름답습니다. 작은 진돗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이에요.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따뜻함,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희망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